발표 스피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 개의 분야가 있으니까요. 하나씩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잖아요. 몸무게나 체지방, 근육량을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을 제안을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나는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발표. 발표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 자리가 자꾸만 생긴다. 까먹을까봐 PPT에 글을 많이 집어넣는다. 발표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 발표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발표 연습을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한 적이 있다. 한자리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한다. 발표할 때 제가 요즘 바빠서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이런 식의 변명을 한 적이 있다. 또는 모임 등 자기소개를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말하게 돼서 정말 떨리는데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청중은 내가 발표하는 동안 나보다 발표 자료를 많이 보고 있다. 청중의 표정은 대체로 무표정했던 걸로 기억한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몇 개나 해당되나요? 표시 잘 하고 있으시죠? 긴장. 긴장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긴장이 나는 너무 심각하다. 이런 사람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발표하는 사람을 보고 나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떨린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사실 엄청 긴장하는 편이다. 발표할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떨린다. 남몰래 발표가 두려워 괴로워한 날들도 있다. 밤을 지새우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 순간 있으셨나요? 긴장해서 손과 다리가 떨린 적이 있다. 제가 그랬죠. 목소리까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긴장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얇아진다. 말하다 보면 입이 말라서 침을 꼴깍 삼킨 적이 있다.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긴장돼 말이 빨라지고 숨이 가쁘다. 호흡이 곤란해져서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죠. 말을 할 때 숨을 언제 마셔야 할지 모르겠다. 내 차례가 다가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뛴다. 순서가 오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끊임없이 되뇌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다음은 발표 후 질의응답에 관한 겁니다. 발표보다 질의응답할 때 더 긴장한다. 질문을 안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질문하는 사람이 입을 열 때부터 긴장된다. 대답할 때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며 말하는 게 어렵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당혹스럽다. 질의응답에서 이상하게 말해서 아쉬운 적이 있다. 이번엔 과거 기억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발표를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거예요. 발표 당시를 떠올리면 칭찬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 모임에서 자기소개하기가 싫어서 도망치고 싶은 적이 있다. 공개적으로 혼이 나거나 야단을 맞거나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외워서 말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한 적이 있다.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려서 발표만 앞두면 걱정된다. 나는 학창시절 손을 번쩍 들고 정답을 맞히려고 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사람을 보며 놀랐던 기억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정 욕구. 멋지게 발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발표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지게 발표를 해보고 싶다. 멋진 말을 하고 싶어서 명언을 기억해 써먹은 적이 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말을 잘하는데 발표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선 얼어붙는다. 발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멋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3명 이상 꼽을 수 있다. 솔직하게 답변할수록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마지막은 성격이에요. 내성적이라 남 앞에 서는 걸 싫어한다. 나는 원래 조용한 편이다. 친한 몇 명의 사람과만 대화하는 걸 선호한다.
만약 날씨에 관해 3분 스피치를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다.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을 주도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듣는 쪽에 속한다. 평상시에 화가 나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평상시 나의 이야기나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잘 참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신이 나서 빨리 말할 때가 있다. 나는 말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수다 떠는 게 좋다. 사람들과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서 침묵을 깨는 스타일이다. 할 말이 많아서 말이 빠른 편이다. 나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말하다 보면 흥분해서 빠르게 말할 때가 있다. 말하면서 스스로 목소리 톤이 고조되는 걸 느낀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편하지 않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이 좋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몇 개나 해당되나요? 궁금하네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도 해당됐던 사항들이었고요. 제가 만났던 8년간 거의 한 온라인 강의까지 포함을 한다면 5천여 명에 달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공통된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정말 발표를 너무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고민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현재 실력보다 저의 옛날이 훨씬 더 못하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저는 10초도 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바뀌었잖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나 또 회사에서 너 발표 진짜 못한다. 너 그렇게 엉망진창이야. 라고 혼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 스스로가 저를 자꾸만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할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잣대가 너무 엄격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합니다. 아마 여러분 또한 그럴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앞으로는 자신을 봐야 됩니다. 너무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발음이 웅얼웅얼거려. 나는 외워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말하는 연습을 많이 못했네. 나는 어떻게 발표를 잘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식의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모니터였습니다. 모니터. 왜 방송에서도 기사를 모니터해 줄 사람, 방송을 모니터할 사람 이런 걸 뽑잖아요. 쉽게 말해 관찰하고 비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자신에게 모니터를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저는 뉴스 앵커 시절에도 뉴스가 끝나면 반드시 남아서 제가 뉴스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보도의 내용에 흐리지는 않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눈빛은 괜찮았는지, 자세만으로도 신뢰를 줬는지 확인을 했어요. 쇼호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방송으로 늘 진행이 됐었는데요. 끝나고 나면 항상 모니터를 했어요. 이 상품에 지금 이 순간 사야 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제시를 했는가? 과연 우리 엄마였다면 나의 설명을 듣고 물건을 샀을까? 파악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스피치를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저는 저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표정과 학생들의 실력 성장을 보면서 늘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매 순간이 모니터였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저를 만났으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요. 체크리스트 쭉 한번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많이 해당이 됐는지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로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의마다 미션이 나갈 수 있는데요. 숙제를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의 실력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릴 때도 그렇죠. 선생님의 말 잘 듣는 학생을 선생님은 예뻐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알려주는 대로 보면 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저한테 기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릴 거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 수업에서 숙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스피치는 진실입니다. 진실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 스피치를 선호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말을 듣고 설득시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스피치는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고 하나씩 맞닥뜨리는 과정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고요. 그 사랑이 결국에는 자신감으로 표현될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한 사람,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재미있게 스피치 세계에 빠져듭시다. 고맙습니다.